저희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또 알림 설정. 오사오수 이번 시간에는 영어 선생님 추천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조조 씨는 혹시 어떤 선생님 들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첫 번째 분은 제가 종로학원, 강남 종로학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추종하면서 들었던 선생님인데 성함은 김형태 선생님이고요. 저는 예전에는 이 선생님을 듣기 전에는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커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제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어가지고 딱히 이해를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스타일은 약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두 문장을 조심해라 그런 되게 실전적인 얘기에서부터 어떤 표현이 나오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분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는 별로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되게 빠른 시간에 점수가 많이 올랐고 이분은 항상 가르치시는 게 평가원이 되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만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표현 어려운 단어가 있어도 사실은 이게 수능 어휘를 넘어가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 출제원들이 출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 가려져 있는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멘탈이 안 흔들리고 그런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 덕분에 되게 실력이 고다져서 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냥 이분이 말했던 거 기억이 나면서 또 문제가 잘 풀리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 수업을 들으면서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이후에는 딱히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추천해드릴 선생님은 주혜연 선생님인데요. 이분 선생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항상 수능 특강 뒤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EBS를 무조건 학생들은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 문장이 많나요. 그래서 EBS 상위권이라고 해도 EBS를 공부하면서 이게 뭔 얘기지? 하면서 막혔던 문장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독재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재를 할 때 그래서 다른 유료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EBS에서 주혜연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제가 막히는 문장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고를 하면서 공부했던 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캉 씨는 어떤 영어 선생님 들었어요? 추천하는 영어 선생님은 이명학 선생님인데 제가 처음 수능을 볼 2016, 2017까지만 해도 절대평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칸을 맞추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빈칸이 제일 어려운데 그것까지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혹시 빈칸을 맞추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제 이명학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줬냐면 빈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거기 어떤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지 선지 중에서 보통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할 때 이명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다들 영어 풀 때 그렇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글이 있으면 거기에 주제 A와 주제 B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와 문장 자체는 다르지만 이 문장은 A든가 이 문장은 B든가 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 결정이 돼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B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풀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 저희 그쵸. 이게 영어를 특히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못하고 그냥 느낌대로 푸는데 영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어가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답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A와 B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락이 있으면 A는 A 다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이게 A고 이게 B다 이렇게 하면은 그 빈칸이 A 자리인지 B 자리인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지를 읽고 그걸 생각해서 염두에서 아, 이 선지는 B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로 나올 때가 많아요. 나 다시 보기 할게. 이제 저는 그거를 풀 때 약간 감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빈칸을 꼭 맞추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걸 한번 듣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명확한 명확. 네, 명확한 명학생? 네. 그리고 이제 영어를 내가 너무 잘한다 하지만 아예 안 하기에는 너무 뭐 불안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저는 이제 그냥 EBS를 보라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EBS라고 하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그럼 이제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저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드린 방법은 영어 실력에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영어를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라면 EBS 그냥 그 해석해주는 강좌를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쉴 때 이제 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는데 밥 먹을 때 저는 주로 그걸 듣거나 아니면 한국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능장에 가서 EBS 연계가 많이 되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정말 쉬워요. 빈칸도 쉽고 왜냐면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영어를 좀 잘한다 이러면은 2등급 받을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간도 세이브 되고 거의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도 EBS 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고 들어간다 이러면은 괜찮다고 봐서 EBS는 그렇게 들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듣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식사할 때 공부하기거든요. 식사할 때는 밥을 먹어야죠. 보고 신선한 밥 먹기 시간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어에 시간 투자하기 아깝다. 그쵸. 약간 라디오 듣듯이 그냥.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영어 인강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영어 공부를 그냥 옛날에 해둔 그 실력으로 사실 근근히 버텨와서 시험을 친 건데 이제 2년간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 독학재수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자면 조금 영어 실력이 이렇게 조금 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무슨 강의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 뭐 문법 강의 들어야 돼요, 뭐 구문 강의 들어야 돼요,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질문이 있으면 모르는 단어에 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뜻을 다 적어놔요. 내가 이 모르는 단어들의 뜻만 알면 해석이 다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문법도 아는 거예요. 독해도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단어 뜻을 다 아는데도 이 내용, 해석도 하는데도 내용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구문 독해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나올 거예요. 내가 문법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럼 저는 문법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초보가 시작하기 좋은 구문 독해 인강은 제우스 에듀의 이충권 선생님이 좀 실력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따라가기 쉽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영어를 이렇게 과외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영어는 애들이 해석은 하는데 답만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쌤 답을 못 찾겠어요. 이게 저는 국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래서 난 지금 주제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해석을 하도 안 풀리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국어 공부하듯이 똑같이 하는 걸 저는 많이 추천하거든요. 해석을 다 시켜놓고 한글 버전으로 그걸 찾아라. 이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제를 찾는데 한글 버전으로 주제 찾기. 그래서 해설지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를 찾으실 때 주의할 점은 우선은 저는 제일 들을 필요 없는 강의 중에 하나가 단어 암기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뭐 워드마스터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더 단어를 빨리 외우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았었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봤었는데 별로 아무런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추천드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가 되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좀 제일 모르는 과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 때 모르긴 몰라도 내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영어 강의를 들어야 되긴 했는데 그냥 불안감에서 영어 강의를 아무거나 쇼핑을 해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인기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들었던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차라리 뭐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듣지 마요. 근데 괜히 불안감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걸 선택해가지고 시간을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EBS 더 풀면서 뭐가 부족한지 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다른 영상 요청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